세상에는 머리는 좋은데 이상하게 일은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배운 건 많지 않지만 놀랄 만큼 해내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걸까? 나는 그걸 평생 몸으로 배운 사람이다. 이름은 정주영이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태어나 흙바닥을 딛고 자랐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그저 글 읽고 세말 줄 아는 정도였지. 그런데 그런 내가 쌀가게에서 시작해 현대라는 기업을 세웠다.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대답은 간단하다. 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 학벌도 운도 돈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모든 걸 가르는 건 태도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머리 좋은 사람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겼고 말 잘하는 사람보다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 살아남았다. 성공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태도로 버티는 것이다. 오늘 나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내 몸으로 부딪히고 피 흘리며 깨달은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의 5가지 조건. 이건 책에서 배운 게 아니다. 현장과 공사판 사람들 속에서 얻은 진짜 교훈이다. 지금 당신이 스물이든 신이든 상관없다. 이 5가지를 몸에 새기면 인생은 반드시 달라진다. 다만 끝까지 들어야 한다. 이건 한두 마디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 해봤어. 정말로 인생을 바꾸겠다고 결심해 본 적 있나? 그때마다 내 마음이 대답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오늘 당신에게도 그 질문을 던진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오늘이 그 시작이다. 마음 단단히 먹고 따라와라. 이런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버튼 하나 눌러둬라. 앞으로 나는 현장에서 얻은 진짜 인생 수업을 숨김없이 들려줄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나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정주영, 그 사람 고지식해.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야. 맞다. 나는 바보처럼 정직했다. 하지만 결국 웃은 건 그 바보였다. 인생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그것이었다. 정직. 나는 강원도 통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는 학교보다 논밭이 더 익숙했다. 쌀 한 대, 나무 한 짐이 하루를 버티게 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도 알았다.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건 결국 내 손에서 사라진다는 걸.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남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 가르침이 내 평생의 기둥이 되었다. 서울에 올라와 쌀 가게를 열었을 때 나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났다. 쌀 포대를 수레에 싣고 납품을 다녔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손에는 굳은 살이 터졌다. 그래도 나는 계산만큼은 꼼꼼히 했다. 장부에는 단 1원도 거짓을 쓰지 않았다. 다른 가게들은 종종 쌀을 섞어 팔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속여서 남는 돈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처음엔 사람들도 내 쌀이 비싸다고 떠났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돌아왔다. 정 사장 쌀은 믿을 수 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자본이 되었다. 현대의 시작은 자본이 아니라 신용이었다. 건설업에 뛰어들 때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도급을 따내기 위해 시청을 드나들었는데 한 공무원이 나를 따로 불렀다. 정 사장님, 이건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뒤로 조금만 쓰면 금방 허가 납니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남의 돈은 결국 내 손에서 나간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나는 정면으로 갑니다. 뒷문은 없습니다. 그 결과 허가가 나오기까지 석 달이 걸렸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저러다 망하지.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서류를 들고 관청을 오르내리며 사람들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 어떤 날은 새벽부터 밤까지 줄을 서기도 했다. 그 과정을 지나 어느 날 한 직원이 내 손을 잡았다. 정 사장님, 당신은 다르네요. 우리에게 뒷돈 안 쓰는 사람 처음 봅니다. 믿을 수 있겠어요. 그 한마디가 내게는 어떤 허가증보다 큰 보상이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다른 부서로 전해졌다. 결국 현대건설의 첫 대형 공사로 이어졌다. 그때 깨달았다. 정직은 느리지만 절대 약하지 않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실수해도 괜찮다. 하지만 숨기지 마라. 거짓이 회사를 무너뜨리고 정직이 회사를 살린다. 실제로 어떤 직원이 시공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는 두려워 떨며 내게 보고하러 왔다. 나는 화내지 않았다. 좋다. 이제부터 해결하자. 그 일을 함께 고치며 그는 평생 내 곁에 남았다. 정직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사람을 남긴다. 이건 단지 내 이야기만이 아니다. 지금의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 세계 경제를 뒤흔든 여러 기업 스캔들, 예컨대 앨런 사태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은 결국 한 가지 교훈을 남겼다. 거짓은 단기 이익을 주지만 신뢰는 세대를 남긴다. 반면 정직으로 승부한 기업들, 일본의 교세라, 미국의 존슨앤드존슨은 위기 속에서도 신뢰로 다시 일어섰다. 정직은 결코 바보의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투자다. 나는 오늘도 믿는다. 정직하게 산다는 건 한 번의 유혹보다 평생의 신용을 택하는 일이다. 그 신용이야말로 내가 쌓은 모든 건물의 기초였다. 나는 늘 말했다. 밑바닥을 모르면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이게 내 인생의 두 번째 원칙이었다. 지금 사람들은 나를 현대의 창업주,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기업가로 기억하지만 나 역시 처음엔 일용직이었다. 서울로 올라왔을 때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기술도 연줄도 자본도 없었다. 그래서 남들이 꺼리는 공사장으로 갔다. 삽질하고 시멘트 자루를 나르며 하루 벌어 하루 먹었다. 비 오는 날엔 일하고도 품삯을 못 받았다. 그래도 어떻게든 버텼다. 남대문역 근처 대합실에서 몸을 녹이며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때 깨달았다. 진짜 밑바닥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때 온다는 걸.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건 내일도 똑같을까 하는 절망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밑바닥에서 나는 오히려 희망을 배웠다. 그래,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마음 하나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사연이 있었다. 빚 때문에 도망 나온 사람, 병든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람, IMF 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알았다. 세상에 쉬운 인생은 없구나. 그래서 나는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았다. 사람은 비용이 아니라 이유였다. 나중에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이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서류 위의 숫자보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숨소리가 진짜 현실이었다. 나는 자주 말했다.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읽는 것보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과 밥 한 끼를 나누는 게 1000배는 낫다. 숫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의 눈빛은 거짓이 없다. 나는 항상 물었다. 그 사람 옆에 앉아서 점심을 먹어봤냐?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은 보고서보다 땀 냄새를 기억한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한 번은 한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인부 한 명이 실수를 해서 기초 콘크리트가 잘못 설계된 것이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내게 와서 말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를 꾸짖지 않았다. 좋다, 이제부터 다시 해보자.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그걸 숨기는 거야.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우리 회사의 최고 현장 소장이 되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사람은 누구나 밑바닥을 겪는다. 중요한 건 그 밑바닥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다. 그 고통을 통해 사람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그걸 삶의 근력이라 불렀다. 요즘 사회를 보면 밑바닥의 경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다. 힘든 일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밑바닥의 경험 없이 진짜 리더가 될 수는 없다. 실제로 2020년대 들어 세계적인 CEO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젊은 시절 현장을 겪었다는 점이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창고에서 직접 물류를 관리했고,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는 커피 매장 바리스타로 시작했다. 그들은 보고서를 보기 전에 사람의 표정을 봤다. 그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도 오래가지 않는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기술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시대라지만
결국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걸 너무 잘 알았다. 현장에 있을 때 나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명령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 느꼈다. 신뢰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 흘러가는 것이다. 내가 사장이 된 후에도 나는 현장을 자주 찾았다. 흙먼지가 날리는 공사판에 직접 나가서 인부들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나누었다. 그들이 묻곤 했다. 사장님 왜 이런 데까지 오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 냄새를 잊으면 회사를 잃는다. 그건 단순한 감성의 문제가 아니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현장 경험이 있는 리더는 조직의 충성도와 생산성이 평균보다 35% 이상 높다고 한다. 현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 오가는 공간이다. 어릴 적 나는 말을 잘 못했다. 하고 싶은 말을 꾹꾹 눌러 담으며 살았다. 그래서 남을 속이거나 꾸미는 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나는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만 말하겠다. 그 약속을 지켰다. 어쩌면 그래서 평생 바보 같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내 부하가 한 번은 내게 물었다. 사장님, 저쪽 회사는 뒷돈 써서 빨리 따내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 지금은 그들이 이긴 것 같겠지. 하지만 끝은 달라. 신용은 돈보다 오래 간다. 몇 해 뒤 그 회사는 사라졌다. 남은 건 정직하게 버틴 우리뿐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믿는다. 정직은 단순히 도덕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세상이 아무리 계산적으로 돌아가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뢰받고 싶다는 본능이 있다. 그 마음을 얻는 사람이 결국 오래 간다. 오늘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신용 점수나 ESG 지수 같은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 그것은 결국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를 수치로 바꾼 것이다. 내가 평생 배운 건 이것이다. 밑바닥의 사람을 이해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신뢰를 쌓는 사람만이 진짜 리더다. 그게 오래 가는 길이다. 빠른 길이 아니라 단단한 길.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한다. 밑바닥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곳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내게 종종 물었다. 정주영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다 해내셨습니까? 나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간단합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합니다. 나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이 습관은 젊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새벽 4시는 세상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다. 전화도 회의도 보고서도 없다. 오직 나 자신과 세상 단둘뿐인 시간. 그 고요 속에서 나는 하루를 세우고 생각을 정리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신문을 펼쳤다. 모든 기사를 다 읽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산업면의 제목만 훑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엔 밑줄을 그었다. 그렇게 단 20분이 하루의 방향을 바꿨다. 그 다음엔 바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시작했다. 그 2시간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내 인생의 황금 시간이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정주영의 사무실이었다. 6시쯤이면 가족들과 간단히 식사했다. 아침밥상은 내게 하루의 리셋이었다. 나는 자주 가족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만들까? 삶은 일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가정이 안정돼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평화가 있어야 밖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7시가 되면 이미 회사로 향했다. 나는 언제나 사무실에 제일 먼저 도착했다. 그때부터 하루 일정을 머릿속에 그렸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결과를 얻을지 시뮬레이션했다. 준비되지 않은 만남은 내 사전에 없었다. 회의는 길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15분 이내였다. 누가 조금만 더 하자고 말해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15분 안에 못 끝낼 일은 3시간 걸려도 안 끝난다. 그게 내 원칙이었다. 회의는 짧을수록 집중도가 높아지고 결정은 명확해진다. 결정이 명확하면 조직의 속도가 달라진다.
점심시간은 나에게 정비의 시간이었다. 밥을 먹으며 오전 회의의 핵심을 정리했다. 그리고 오후에 집중할 일 세 가지를 메모했다. 그 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중요한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늘 경계시켰다. 나는 하루를 15분 단위로 쪼개 살았다. 그래서 남들보다 두 배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을 몰아서 한 건 아니었다. 일에는 리듬이 있다. 강하게 밀어붙일 때와 잠시 멈춰 생각할 때 그 구분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금세 무너진다. 밤이 되면 나는 일기를 썼다. 길게 쓰지 않았다. 딱 세 줄. 오늘 잘한 일, 아쉬운 일, 내일의 목표. 그 세 줄을 매일 썼다. 그렇게 쌓인 노트가 수십 권이었다. 그건 내 인생의 기록이자 현대의 역사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잠은 언제 주무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6시간 잤습니다. 하지만 깊게 잤지요. 왜냐하면 할 일을 다 끝내고 잤기 때문이다. 일을 미루면 머리가 시끄럽다. 하지만 하루를 완전히 정리하고 자면 세상에서 제일 평안하다. 젊은이들에게 나는 자주 물었다. 오늘 하루 네가 시간을 끌고 갔나? 아니면 시간이 너를 끌고 갔나? 대부분은 후자였다. 그게 문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법은 다르다. 나는 평생 배웠다. 시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인생도 다스릴 수 있다. 시간을 흘려보내면 인생도 흘러간다. 시간을 붙잡으면 인생도 손에 잡힌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새벽 4시에 눈을 뜬다. 그 습관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성공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을 견딘 작은 습관의 힘이었다. 요즘 젊은 세대는 효율을 중시하지만 효율만으로는 인생의 균형을 맞출 수 없다. OECD의 연구에 따르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업무 성과가 평균 12%더 높다고 한다. 즉, 단순히 더 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쉬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그것을 몸으로 깨달았다. 새벽 시간은 내게 고요한 동반자였다. 세상은 잠들어 있고 나는 깨어 있었다. 그 시간에 나는 스스로를 다스렸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나는 믿는다. 성공이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다. 세상은 늘 어지럽지만 자기만의 하루의 시작점을 가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나에게는 새벽 4시였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에게는 하루를 붙잡는 시간이 있는가? 그 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물었다. 정주영 회장님, 그 무모한 일들을 어떻게 다 해내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무모하다고요? 아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 큰 일을 합니다. 내가 현대건설을 키우던 시절 한국은 가난했다. 기술도 자본도 인력도 부족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게 말했다. 정 회장, 그건 일본이나 미국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합니까?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보고 나서 말합시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세 번째 원칙이었다. 두려움을 이기는 도전. 현대 조선소의 시작도 그랬다. 그때 영국 은행가들이 나에게 물었다. 정 회장 도쿠도 없고 기술자도 없는데 어떻게 배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나는 단 한마디로 답했다. 도크는 나중에 짓고 지금은 먼저 계약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시험이었다. 조선소 부지는 바다와 진흙뿐이었다. 기계도 설비도 설계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직접 울산 현장으로 내려갔다. 땅 위에 나무로 선을 그리며 말했다. 여기가 선체의 시작이고 저기가 라인이다.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완벽한 준비보다 용기를 가진 첫 발로 움직인다. 그렇게 시작된 조선소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배가 뒤집히고 자재가 부족하고 납기일이 늦춰졌다. 은행은 압박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시죠. 하지만 나는 말했다. 우리가 포기하면 한국은 영원히 못 일어섭니다. 그 말에 직원들이 울었다.
그 눈물 속에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실패는 두려운 게 아니다. 진짜 두려운 건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배웠다. 돈이 막히면 사람을 배우고 기계가 고장나면 방법을 배웠다. 그 실패들은 나를 작게 만든 게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릴 적 나는 소를 몰며 산길을 넘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멈추지 않았다. 소가 미끄러져도 채찍 한 번 치면 다시 일어섰다. 그 단순한 진리를 나는 평생 잊지 않았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어느 날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만약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다시 하면 되지. 그 한마디로 끝이었다. 인생은 정답이 없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넘어진 뒤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건 단지 내 경험이 아니라 세상 모든 시대에 통하는 진리다. 세계적인 기업들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쳤다. 토요타는 1950년대 품질 문제로 파산 직전까지 갔지만 그 위기를 계기로 카이젠 가이션이라는 혁신 철학을 만들었다. 스티브 잡스 역시 자신이 만든 애플에서 쫓겨났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그의 인생을 재창조하게 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신호였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실패를 두려워할까? 그건 비난이 무서워서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세상은 실패를 기억하지 않는다. 결국 일어선 사람만 기억한다. 당신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걸어 나올 때 사람들은 그 용기를 존경한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실패 후 다시 도전한 기업가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음 성공 확률이 40%더 높다고 한다. 실패는 인생의 낙인이 아니라 훈련 과정이다. 인생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보다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실패를 피하려는 마음이 부끄럽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일은 언제나 불가능하다는 말에서 시작된다. 그 불가능을 깨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1970년대 조선소를 세울 때 모두가 나를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10년 뒤 그 미친 꿈은 대한민국의 수출 산업을 일으켰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 배를 샀다. 그때 느꼈다. 두려움을 넘어서면 세상이 열린다. 도전은 결과보다 태도의 문제다.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해보자. 이 한마디가 세상을 움직인다. 지금도 나는 믿는다. 도전이 없는 인생은 안전하지만 성장은 없다. 실패는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는 나중에 인생의 흉장이 된다. 그걸 가슴에 새기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내 인생의 네 번째 원칙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남겨라였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 어떤 이들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다. 회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처럼 살지 마라. 나보다 더 나은 시대를 만들어라. 나는 회사를 키운 이유가 단 하나였다.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전쟁으로 무너진 이 나라의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현대의 모든 공사 현장, 자동차 공장 조선소에는 늘 젊은 피가 있었다. 그들에게 나는 완벽함보다 용기를 원했다. 한 번은 신입 직원이 큰 실수를 했다. 납기 일을 맞추지 못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 그는 울먹이며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좋다. 그럼 이번엔 네가 고쳐봐라.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실수는 괜찮다. 하지만 거짓말은 안 된다. 그가 그 일을 고치며 밤낮 없이 일했고 결국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그는 나중에 현대의 핵심 임원으로 성장했다. 나는 늘 믿었다. 사람은 누군가의 믿음을 먹고 자란다. 믿음을 주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감 있게 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부하들에게 실수를 허락했다. 그러나 거짓은 단 한 번도 용납하지 않았다. 신뢰는 자유를 주지만 거짓은 조직을 썩게 한다. 나는 나보다 더 큰 꿈을 가진 사람을 좋아했다. 내 곁에 있던 젊은 경영자들이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 나는 일부러 한 발 물러섰다. 좋다. 해봐라. 대신 책임은 네가 져라. 그렇게 맡긴 사람들은 대부분 크게 성장했다. 왜냐하면 스스로 부딪히고 스스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진짜 기회를 준다는 건 그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걸 감수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은 강해진다. 사람들은 자주 물었다. 회장님은 왜 그렇게 후배들을 챙기셨습니까? 나는 늘 대답했다. 나는 길을 닦은 사람이다. 그 길 위를 걷는 건 다음 세대의 몫이다. 1998년 나는 80이 넘은 나이에 소 500마리를 몰고 비무장지대를 넘었다. 사람들은 다들 말렸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그 나이에 무리입니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우리가 나누어야 이 땅의 미래가 열린다. 그 소떼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분단의 상처를 넘어 다음 세대에게 평화의 길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길은 말로 남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는 것이다. 이건 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을 바꾼 모든 사람은 결국 길을 닦은 사람이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걸었고 그 길을 넓혀 다음 세대가 지나가게 했다.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27년을 버티며 남긴 건 자유의 길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농민과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산업화의 길 역시 우리의 오늘을 만든 보이지 않는 달이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너는 지금도 길을 닦고 있나? 나이를 먹을수록 이 질문이 더 깊어졌다. 회사를 키우는 일보다 사람의 마음을 키우는 일이 더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정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다음 세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이해하라. 내가 젊었을 때는 손으로 벽돌을 쌓았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데이터로 세상을 쌓는다. 그들의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시대는 달라도 통한다. 요즘도 나는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설렌다. 그들은 두렵지만 동시에 용감하다. 그 눈빛 속에 나는 옛날의 나를 본다. 가난하고 배운 게 없어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 하나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그때의 나를 나는 믿는다. 진짜 성공은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 걸을 수 있는 길을 남기는 것이다. 그 길 위를 걸으며 또 다른 세대가 새로운 꿈을 꾸고 그들이 만든 길 위에 또 다음 세대가 선다. 그게 인생의 순환이고 인간의 의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길을 닦는 사람은 늘 외롭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흙먼지를 맞으며 가야 한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누군가가 미소 짓는다면 그게 바로 보상이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 나라가 잘 되어야 한다. 그게 내가 평생 일한 이유였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까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내 뒤를 따르지 마라. 나를 넘어라. 나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너는 끝까지 신뢰받는 사람이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 삶을 붙잡아 주었다. 젊은 시절 나는 가진 것이 없었다. 돈도 배움도 배경도 없었다. 하지만 단 하나 있었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약속. 그 약속이 내 인생의 기둥이 되었고 현대를 움직인 원동력이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다. 진짜 재산은 돈도 권력도 아니다. 신뢰받는 마음, 그게 진짜 자산이었다. 돈은 사라지고 명예는 변해도 신뢰는 남는다. 그건 사람의 마음속에 남는 유일한 유산이기 때문이다. 나는 현대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을 때도 신문에 내 이름이 오를 때도 자랑스럽지 않았다. 진짜 자랑스러웠던 건 나를 믿고 따라준 사람들, 그들의 눈빛 속에 담긴 신뢰였다. 한 번은 오래 일한 직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이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을 믿기 때문에 따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세상의 어떤 보상보다 벅찼다.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의 결산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노하우를 찾는다. 사업 전략 시간, 관리법 생산성, 비결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그건 껍데기다. 진짜 핵심은 마음가짐이다. 정직하게 살고 밑바닥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간을 아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남기는 것. 이 5가지면 충분하다. 나는 평생 화려한 성공보다 조용한 신뢰를 더 소중히 여겼다. 신뢰는 요란하지 않다. 하지만 그 힘은 바람보다 강하고 시간보다 오래 간다. 사람들은 잊는다. 건물의 높이보다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기초가 바로 신뢰다. 신뢰는 사람을 움직인다. 그건 계약서보다 강하고 명령보다 깊다. 한 번 신뢰를 쌓으면 1,000명의 사람을 얻고 한 번 잃으면 1,000말을 해도 회복되지 않는다. 나는 그걸 뼈저리게 경험했다. 현대의 초창기 외국 은행들과 협상을 할 때였다. 우리의 기술력은 부족했고 신용도 낮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우리는 납기일을 하루도 늦추지 않았다. 그때부터 현대라는 이름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기술로 발전하지만 신뢰로 연결된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믿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AI가 계산하고 로봇이 움직이는 시대일수록 신뢰는 더 큰 가치를 가진다. 왜냐하면 신뢰는 인간만이 줄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말했다. 조직의 가장 큰 자산은 신뢰다. 나는 그 말을 내 방식으로 바꿨다. 인생의 가장 큰 자산도 신뢰다. 신뢰를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를 신뢰의 기록으로 살았다.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 네가 만드는 신뢰는 언젠가 너의 인생을 지탱할 자산이 된다. 거짓으로 얻은 이익은 결국 사라지지만 신뢰로 쌓은 관계는 세월이 흘러도 남는다. 언젠가 내 이름을 떠올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성공이다. 나는 한 번도 화려한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끝까지 신뢰받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 그래서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오늘도 믿음을 지켰는가? 그 질문이 내 하루의 나침반이었다. 이제 내 이야기를 들은 당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오늘 당신은 신뢰받는 사람이었는가? 그 한 문장만 마음속에 남겨두면 된다. 성공은 기술로 완성되지 않는다. 성공은 신뢰로 완성된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은 당신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무언가 따뜻한 울림이 남았을 것이다. 그게 바로 신뢰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심고 매일 조금씩 물을 주면 된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의 인생에서도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한마디면 인생은 성공이다. 끝으로 부탁 하나만 하겠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단 한 단어만 남겨달라. 신뢰 혹은 당신이 느낀 걸 짧게라도 적어달라.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이다. 정직하게 살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한 줄이 우리 모두의 신뢰의 다리가 될 것이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진짜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전할 것이다. 좋아요와 구독, 그것이 우리 사이의 첫 번째 신뢰의 약속이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 당신의 인생이 신뢰와 용기, 그리고 도전으로 가득하길 바란다.